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확실한 종목과 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잠금 해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코스피 지수 탄력 더 받아 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3%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또 어떤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지 오늘 이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헌 메리츠 광화문 프리미어 센터 부장과 함께 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뜨겁고 미국 증시 분위기도 좋았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 봐주셨던 종목들이 다 같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기대가 많이 되고 기분도 좋은 것 같은데 AS 전략을 먼저 세워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펨트론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펨트론이랑 VM을 같이 봐주셨는데 바로 다음날 급등이 나왔고요. 펨트론은 오늘 프리마켓에서부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장비단으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이 두 가지 종목을 먼저 봐주셨잖아요. 앞으로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는지 그리고 남아있다면 얼마나 더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반도체 투자는 최소한 비중을 50% 이상 실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급등한 거는 장이 상당히 좋고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급등했기 때문에 상당히 운 좋게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펨트론, VM 두 종목 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 때문에 주가가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홀드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 많이 듣는 얘기가 대부분 다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데 나는 한 20% 먹고 나왔는데 2배 갔어. 이런 얘기들 많이 듣거든요. 네. 사실 현재 같은 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얼마만큼 수익 난 종목들을 오랫동안 묵혀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시장입니다. 달리는 말을 어떤 목표치를 가기 위해서 빨리 달리는 말에 더 많은 먹이를 주고 거기에 비중을 더 실어야지 지금 병 들어있는 말이나 아픈 말한테 먹이 아무리 줘봤자 우리 목표치를 달성할 수가 없거든요. 빨리 달려야 되는데 네. 지금과 같이 시장이 수급과 에너지로 가는 장 같은 경우에는 달리는 말들에게 비중을 더 높여주고 그 다음에 지금 쉬어가는 말이라든지 손실이 나 있는 종목들은 가감하게 잘라주는 전략. 이 전략이 많이 시장을 더 아웃퍼폼하게 이길 수가 있다. 특히 현재의 시장에서는 그렇게 달리는 말에 더 비중을 높이는 전략, 손실난 종목은 계속 잘라주는 전략,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궁금하고 또 가장 고민이 됐던 부분을 긁어주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지금 정말 잘 갔잖아요. 그래서 뭐 못 가지신 분들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이 되겠지만 보유자이신 분들께서는 언제 이걸 팔아야 되나 이게 또 고민이셨을 텐데요. 달리는 말은 지금 계속 달리게 해야 한다. 그쪽에 비중을 많이 실어야 한다. 라면서 펨트론과 VM, AS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끝까지 기대감 걸고 끌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새로운 기회도 찾아볼 텐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달리는 말에 먹이를 더 줘야 한다와 일맥상통하는 헤드라인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은 나날이 더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 엔비디아까지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반도체 투톱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모두 다 기대감 안고 지금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들은 한미반도체, 파크시스템즈, 주성엔지니어링인데요. 한미반도체와 파크시스템즈 작년에 실적 좋았고 주성엔지니어링 올해 실적 좋을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소부장단, 특히 이 장비단을 다 같이 좋게 봐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예. 반도체 장비 기업들 상당수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매출의 98%가 다 반도체 장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반도체 장비 신규로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큰 수혜를 보고 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비, 소재 종목들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홀드를 해야겠지만 저는 이런 중소형 종목들이 더 주가가 아웃퍼폼 할 것이다. 더 강하게 갈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반드시 포트에 담아서 전체 비중 중에 50% 이상이 반도체에 반드시 실려 있어야 할 것이고요. 삼성전자 65조 원, SK하이닉스 40조 원 올해 신규 설비 투자 새로 합니다. 그러면 신규 장비 발주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장비주들 눈여겨봐야 된다. 저 오늘 갖고 나온 종목 역시도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보다 더 훨씬 더 실적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종목은 잠시 뒤에 열어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기사에 나왔던 세 가지 종목들 다 좋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골라야 한다면 주성 엔지니어링인가요? 예, 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세 종목 중에서는요. 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모두 다 좋지만 주성 엔지니어링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도 열어볼 텐데요. 오늘 가져와 주신 종목은 이오테크닉스 나와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도 이제 반도체 장비 종목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두 가지 키워드가 눈에 딱 띄었어요. 제가 미리 봤을 때는 전공정이랑 후공정을 모두 다 한다는 게 되게 큰 강점으로 느껴졌거든요. 네, 그게 핵심이죠. 예. 네, 전공정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주력 제품의 견조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정 미세화 수혜, 그다음에 후공정 HBM 국산화 모멘텀까지 동시에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공정 분야에서는 반도체 회로가 미세화되면서 열 처리 과정에서 웨이퍼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 노력들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어닐링 장비는 웨이퍼 표면만 순간적으로 가열해서 결함을 수정하는 기술로서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사이고요. 이런 선단 공정에 확대했다는 직접적인 수혜를 보고 있는 게 바로 이오테크닉스입니다. 과거 특정 공정에만 쓰이던 레이저 어닐링 장비, 이 최근에 고사양 디램 및 차세대 낸드 플러시 400단 이상 생산에도 확대 적용되면서 매출 증가와 수익성이 동시에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전공정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사실 이제 반도체 붐이 일어날 때는 가장 앞단에 있는 전공정으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코멘트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전공정, 후공정 중에 뭘 골라야 하나 고민이 됐었는데, 우선은 이오테크닉스 전공정에서도 메리트를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 더 좋은 것은 후공정까지 다 섭렵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만능이잖아요. 그렇죠. 후공정은 없던 시장이 새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 일본의 다스코사가 이제 독점하던 스텔스 다이싱 및 그루빙 장비를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공급망에 진입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최근 HBM4 공정에서는 기존의 기계적 절단 방식 대신 10 손상이 적은 펨토초 레이저 및 고정밀 기술이 요구가 되는데, 이오테크닉스가 이 분야에서 강력한 기술적 해자를 구축하면서 차세대 HBM 수혜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오테크닉스를 매수해야 되느냐?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일본 독점을 깨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디스코라고 하는 기업 때문에 우리나라가 돈을 벌어도 상당 부분 장비값으로 일본에 돈을 지불하고 있었는데, 이오테크닉스가 이 시장에서 레이저 기술을 뺏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드러나는 게 작년 실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보시게 되면 보통 영업이익률이 10%대였는데 작년부터 이 영업이익률이 30%대로 치솟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 비싼 신규 장비를 실제로 발주에 성공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24년도에 310억 원에서 작년에 880억까지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영업이익도 1,200억 원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특히나 영업이익 부분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크게 수익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모습. 이 신규 장비는 상당히 높은 마진이죠. 마진이 높기 때문에 이익 체력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HBM 수요 증가와 더불어서 이 실적은 향후 2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체 있는 기대감이다 보니 또 전공정과 후공정을 모두 다 섭렵하고 있고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것이 이제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산화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다 날아오르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가격 밴드 설정해 볼 텐데요. 오늘도 주가는 굉장히 탄력적이죠. 5%대까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고, 월봉으로 살펴보시면 또 이 상승 흐름이 얼마나 가파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고점 부근에 있기는 한데요. 달리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먹이를 더 줘야겠죠. 어느 정도 비중 싫고 어디까지 볼까요? 네, 고점 돌파 당연히 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 48만 원, 그 다음에 리스크주의 구간 31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 주가는 48만 원, 리스크 주의 구간 31만 원으로 잡고 대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헤드라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실 만한 부분인데요. AI 인프라에 대한 중요도 강조되고 있죠. 그 안에서 원전이라든지 전력 설비 이쪽이 대표적인 섹터가 될 테고, 최근 건설주들도 함께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설주들은 이제 원전주로 탈바꿈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들을 오히려 보는 게 좋은가? 원전은 대장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전력 설비도. 그러면 건설주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건설주, 피트,
원전, 그래서 원전과 같이 엮여 있는 건설주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주택 건설사를 단순하게 넘어서서 에너지 인프라 파트너로서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조현 외무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회담에서 민간 원전 및 원자력 잠수함 재건에 대한 협력이 일어났죠. 그때 가장 크게 수혜해 볼 종목들이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두산에너빌리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 종목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 종목들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 한전기술 등등 있습니다. 건설단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을 우리가 가져가 볼 수 있을지 종목명도 공개해 볼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사실 현대건설은 작년부터 원전이 들썩일 때 함께 엮이기 시작하면서 또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아봐도 괜찮을지 이게 가장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텐데 두 가지 함께 엮어서 들어볼게요. 예, 현대건설은 국내 건설사 중에서 유일하게 그 미국 대형 원전 시장에 직접 진출해서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텍사스주 등의 총 11기가와트 규모의 대형 원전 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 마타도르에 참여 중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에 대한 본계약 9.5조 원이 하반기 중에 체결될 예정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회사가 SMR을 참 잘합니다. 그 AI 데이터 센터발 수혜인 SMR 소형 원전 에 관련된 부분에서 가시화된 성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미국의 홀텍사죠. 이 회사와 공동 개발 중인 SMR 모델이 26년도 1기 중에 착공 예정이고요. 이는 세계 최초의 SMR 상용화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SMR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하는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밸류 재평가입니다.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고요.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밸류 매력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에 따라서 또 매수할 수 있는 그게 달라지잖아요. 네, 저 26년도 영업이익이 약 8천억대 예상되고 있고요. 원전 사업의 이익 기여가 본격화되고 있는 올해 한 해입니다. 시장에서는 현대건설을 저평가된 건설주가 아니라 AI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의 급증을 잇는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목표 주가가 계속 상향되고 있는 거죠. 왜 지금 투자 적기인가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현대건설에서 건설자만 빼고 현대에너빌리티였으면 주가는 지금보다 한 3배 이상 올랐을 겁니다. 근데 뒤에 건설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 순이익이 한 3,400억밖에 안 돼요, 작년에. 근데 시가총액이 65조 원입니다. 근데 현대건설은 뒤에 건설자가 붙어 있어서 순이익이 3,000억이 나오는데 주가는 15조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현대건설을 현 주가에서도 한 2배 이상 주가 더 상승할 거다라고 여력을 보고 있고요. 이제는 그 미국 본토에다가 직접 SMR을 꽂아줄 수 있는 첫 번째 기업이 바로 현대건설이기 때문에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보다 좀 더 현대건설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바로 이제 상상 속의 SMR 원전이 이제 실제로 매출이 찍히는 올해가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름이 제일 저평가되어 있네요. 현대건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이 이제 이 원전이라는 강력한 키워드를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더 갈 수 있다의 베팅을 해보는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목표가랑 손절가 어떻게 세울까요? 네, 목표가 22만 원, 리스크 주의 구간은 12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봐주신 이 원전, 현대건설, 목표 주가는 22만 원, 리스크 주의 구간 12만 원으로 잡고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지금까지 강재현 부장님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